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가 배로 뒤덮입니다. 일본군 20만, 부산 진성, 반나절 만에 함락. 동래성도 이틀을 못 버텼죠. 조선 최정예였던 신립의 부대는 충주 탄금대에서 전멸합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위주까지 달아났고요. 그런데 이 전쟁을 9년 전에 경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5천원권에서 매일 보는 그 얼굴이죠. 10만 군사를 미리 길러야 합니다. 아니면 10년 안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조정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의 말대로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 그런데 지금 역사학계는 이 이야기 자체를 두고 싸우는 중입니다. 이인은 정말 이 말을 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교과서가 안 알려준 세 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먼저 이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1536년 강릉, 오죽헌 출생,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었죠. 13살에 진사초시를 통과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 공무원 시험을 뚫은 셈입니다. 이후 과거에 9번 응시에 9번 다 장원을 합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구도장원공,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런데 이이가 마주한 조정은 엉망이었습니다. 선조주기 이후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싸우는 중 이이는 양쪽을 중재하려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결국 동인에게는 서인 편만 든다고 찍혔죠. 그러다 1583년 이이가 병조판서에 오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그가 선조에게 올린 문서가 바로 심의육조였죠. 6가지 개혁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재를 뽑을 것, 군사와 백성을 기를 것, 재정을 채울 것, 변방을 지킬 것, 군마를 준비할 것, 교화를 밝힐 것. 이 중 2번째가 문제의 그 조항입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이이는 무조건 군대부터 틔우자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지론은 일관되게 양민후 양병이었습니다. 백성을 먼저 살린 다음에 군사를 기른다. 대동법의 전신인 수미법을 주장한 것도 이이였죠. 10만 양병은 그 큰 개혁안의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왜 무시다 했을까요? 무대는 경연자리. 이이가 선조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만의 군병을 미리 길러 완급에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넘기지 못해 나라가 무너집니다. 토붕화해,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진다는 뜻이죠. 그때 반대하고 나선 인물이 유성룡이었습니다. 무사한 때에 군사를 기르는 것은 화근을 기르는 일입니다. 지금 평화로운데 왜 군대를 키우느냐? 민심만 흔들린다는 논리였죠.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여기서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유성룡이 무능하거나 나빴던 게 아니에요. 당시 조선 국력으로 상비군 10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농사지을 사람을 빼서 군인으로 돌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먹이고 입히고 무기를 대는 비용도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명나라가 중원을 꽉 잡고 있어 북쪽 변방은 비교적 조용한 상태. 일본이 통일되어 쳐들어온다는 건 아무도 상상 못했고요. 그러니까 유성룡의 반대에도 나름의 현실적 근거는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그 현실론이 틀렸다는 걸 8년 뒤에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이는 이듬해인 1584년에 세상을 떠나죠. 49, 남긴 재산이라곤 서재의 책과 부싯돌 몇 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후 임진왜란, 전쟁이 시작되자 유성룡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는 참으로 성인이었다.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됐겠는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결말이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유명한 10만 양병설이 조선왕조실록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선조실록 본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중대한 국방 논쟁이 실록 본문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김장생이 쓴 율곡행장입니다. 행장이란 죽은 사람의 일생을 정리한 정기. 그런데 김장생이 누구냐? 이이의 제자입니다. 이항복의 율곡신도비명, 송시열의 율곡년보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서인, 이이의 학맥을 이은 후배들입니다. 게다가 김장생은 이렇게 적였어요. 일찍이 경연에서 청하기를. 일찍이 언제 어디서 한 말인지가 없습니다. 그 중대한 발언의 날짜가 통째로 빠진 거죠. 이게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결정적인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선조시대 실록은 두 종류입니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선조실록은 북인이 주도해 편찬했고 수정실록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다시 만들었죠. 10만 양병 관련 내용은 수정실록 쪽에 등장합니다. 서인이 편찬한 판본의 말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서인이 자기 학파의 시조를 예언자로 만들려고 후대에 다듬은 이야기라고. 반대편 학자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아요. 당대에 이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고 서로 내용이 일치한다. 전기라고 해서 다 조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10만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숫자가 어떻든 이이가 국방을 걱정한 건 사실입니다. 심의육조는 실제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남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만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경고가 어떻게 묻히는가라고.
2003년 2월 1일 미국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대기권에 들어오다 공중분해됩니다. 승무원 7명 전원 사망. 원인은 발사 때 떨어져 나온 단열재 조각이었죠. 왼쪽 날개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발사 직후부터 경고한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로드니 로차. 날개가 손상됐을지 모르니 위성으로 촬영해 확인하자고 요청합니다. 관리층은 거절했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에도 단열재는 떨어졌는데 아무 일 없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나중에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상화된 일탈. 위험 신호가 반복되면 그걸 정상으로 분류해버리는 조직 문화죠. 무사한 때에 군사를 기르는 건 화근이다. 전에도 떨어졌는데 괜찮았다. 420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문장이 반복됐어요. 경고가 과잉이었는지 아닌지는 언제나 재앙이 끝난 다음에 판명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양병설이 후대의 각색이라 해도 이인은 여전히 평가받을 만한가? 아니면 우리는 만들어진 신화에 감동해온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 사건을 숫자의 진위보다 구조의 반복으로 봅니다. 다음 편에서 다룰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려다 사흘 만에 끝난 사람들. 갑신정변입니다. 만평한국사였습니다.